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줄여서 MCP라고 하죠. 이 기술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MCP 공식 사양 문서랑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는 일도 아직 많고요. 이 MCP가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MCP가 정확히 뭐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MCP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LLM 애플리케이션, 이걸 이제 호스트라고 부를게요. 이 호스트랑 외부 데이터 소스나 도구, 이건 서버라고 하고요. 이 둘 사이의 어떤 소통 규칙, 그걸 표준화한 개방형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개방형 프로토콜이요? 약간 예전에 개발할 때 LSP, 언어 서브 프로토콜 같은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LSP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LSP 덕분에 에디터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한 개발 환경을 쓸 수 있게 된 것처럼 MCP도 LLM 앱들이 외부 기능을 더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호스트랑 서버가 직접 대화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구조는 클라이언트, 호스트, 서버 이렇게 세 단계인데요. 호스트 안에 클라이언트라는 애가 있어요. 연결 담당자 같은 거죠. 얘가 특정 서버랑 1대1로 딱 붙어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아, 호스트 안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얘네들끼리 대화는 JSON RPC 2.0이라는 걸 주로 써요. 웹에서 서비스끼리 가볍게 정보 주고받을 때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LLM 앱 호스트가 외부 도우미 서버랑 대화하는 표준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도움?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핵심 기능들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서버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능 단위, 이걸 이제 프리미티브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프롬프트. 이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슬래시 명령어처럼요. 미리 만들어둔 어떤 작업 흐름 같은 거죠. 이건 사용자가 제어하고요. 아, 사용자가 직접 고르는 거. 네. 네. 둘째는 리소스. 이건 파일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git 변경 이력 같은 거. 모델한테 추가 정보를 주는 구조화된 데이터예요. 이건 주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모델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모델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작업 해야겠다 또는 이 정보 가져와야겠다 싶을 때 호출할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모델이 직접이요? 네, API로 호출한다거나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건 모델이 주도적으로 제어한다는 게 특징이죠. 와, 흥미롭네요. 특히 모델이 스스로 도구를 쓴다는 게. 근데 반대로 서버가 모델, 그러니까 LLM한테 직접 뭔가를 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건 뭐죠? 네, 바로 그게 MCP의 아주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이요? 네,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호스트가 쓰고 있는 그 LLM한테 이런 텍스트 좀 만들어줘 하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서버가 LLM한테 직접이요? 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버를 만드는 개발자가 굳이 비싼 LLM API 키 같은 거 없어도 호스트의 LLM 능력을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코드 에디터 확장 프로그램 서버가 에디터 자체, 호스트의 LLM한테 여기 이 부분에 필요한 기본 코드 좀 짜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좀 더 복잡한 에이전트 같은 동작도 가능해질 수 있고요. 와, 그건 진짜 강력한데요. 근데 약간 서버가 맘대로 내 LLM을 쓰게 두는 건 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안 문제는 없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MCP 사양 문서에서도 이 샘플링 요청이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휴먼 인 더 룹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어요. 아, 사용자가 중간에 확인하는 거군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함부로 막 실행되거나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루트라는 개념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루트요? 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자, 이번 작업은 주로 이 파일이나 이 API 근처에서 해줘 하고 작업 범위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특정 주소, 그러니까 URL, 웹 주소나 파일 경로 같은 고유 식별자를 딱 찍어주는 거죠. 아, 작업 범위를 제한하는 거군요. 네, 이걸 통해서 서버가 불필요한 정보에는 접근 못하게 막고 좀 더 관련성 높은 맥락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결국 사용자가 통제권을 갖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클라이언트랑 서버는 서로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 처음 연결할 때 어떻게 알죠? 모든 서버가 샘플링이나 도구를 다 지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걸 위한 메커니즘이 바로 기능 협상, Capability Negotiation이에요. 기능 협상. 네, 세션이 딱 시작될 때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서로 나는 샘플링 지원해, 나는 이런 루트 기능 쓸 수 있어, 나는 이런 도구들 제공해 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목록을 주고받는 거죠. 처음에 서로 자기소개하듯이 알려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덕분에 필요한 기능만 딱딱 골라서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프로토콜 자체도 좀 더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로깅이나 요청 취소, 작업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려주는 거, 이런 실제 운영에 필요한 자잘한 기능들도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기능은 참 강력한데 결국 중요한 건 신뢰랑 안전 문제 같아요. MCP가 강조하는 보안 원칙 같은 게 또 있을까요? 4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사용자 동의 및 제어. 이건 당연하죠. 데이터 접근이나 작업 수행 전에 반드시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언제든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동의와 제어. 둘째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용자 데이터는 동의 없이 막 노출되거나 서버로 불필요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셋째는 도구 안전성. 도구 실행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꼭 사용자 동의 기반으로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죠. 도구는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LLM 샘플링 제어. 이것도 요청이랑 결과 모두 사용자가 확인하고 통제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MCP는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이걸 안전하게 쓰는 건 결국 이걸 가져다 쓰는 개발자의 책임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MCP는 LLM이 외부 세계,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나 도구들이랑 안전하고 또 표준화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약속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공용어 같은 거죠. 덕분에 개발자들은 LLM 앱에 더 다양한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는 자기 통제 하에서 더 강력한 AI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비유하자면 LLM에게 세상을 보여주되 안전 울타리가 쳐진 창문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 정확한 비유신데요. LSP가 개발 도구 생태계를 확 키웠던 것처럼 MCP는 LLM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에 그런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AI 기능이 그냥 채팅 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서비스랑 도구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미래를 좀 더 앞당길 수 있겠죠. 정말 기대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신 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일상 업무나 아니면 평소에 하는 작업을 돕는 MCP 서버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데이터 소스나 외부 도구를 여러분의 LLM과 연결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어쩌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와,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네, 오늘 MCP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